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수식 활용해서 셀 참조라든지 아니면 이름 정의하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식 함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함수는 복잡한 계산에 필요한 공식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 함수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함수 이름과 필요한 인수로 계산을 수행하는 것. 단순하게 셀과 셀을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이름 명령어로 계산을 하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는 반드시 괄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며 괄호 안에는 쉼표로 각각의 인수를 지정합니다. 자, 인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숫자 부분, 셀을 참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첩함수, 함수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중첩함수라고 하고요. 참고로 함수는 최대 64개까지 중첩할 수가 있어요. 자동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직접 적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 이 자동합계는 여러분의 홈 메뉴 오른쪽 끝에 보시면 편집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자동합계라는 걸 누르면 합계 평균에서 기본적인 계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메뉴를 눌러주시면 아주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밑에 있는 기타 함수를 누르면 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외에 더 상세하게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메뉴는 수식 메뉴입니다. 여러분이 수식 메뉴를 누르면 함수 삽입, 또 자동 합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분류해 놨습니다. 논리, 텍스트, 수학, 삼각처럼 이렇게 분류해 놓아 있는 함수를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바로 함수 마법사라는 게 있죠. 함수 마법사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함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함수 마법사는 자동합계에 기타 함수 누르셔도 나오고요. 수식 메뉴에 함수 삽입 눌러도 나옵니다만은 더 쉬운 거는 바로 여기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이렇게 fx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자, 아래 그림이 바로 함수 마법사가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직접 함수에 관한 이름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주를 누르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모두 그리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 함수를 선택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하나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룩업 밸류니 테이블 어레이 물론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래쪽에 이렇게 도움말을 준다는 거죠. 도움말을 주고 여기서 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글자를 입력하든지 해서 완성을 하는데 이 마법사를 이용하면 쉼표라든지 가로를 열고 닫는 정도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자, 그랬더니 오류 값을 또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계산을 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실수 안 했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자, 그래서 다양한 수식의 오류 값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샵샵샵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어떤 계산 결과 값이 숫자로 나왔을 때 열 너비가 이 숫자를 다 담지 못할 만큼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열 너비를 넓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샵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널이 블랭크하고 비슷한 거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이 교점을 지정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니까 교차 기호가 비어 있다. 우리가 교차라고 하는 경우는 쉼표가 될 수도 있고 콜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을 썼는데 A1 셀과 A5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죠. 쉼표를 하든 아니면 콜론을 하든 어떤 두 영역을 선택했다는 기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 기호 대신에 공백 스페이스바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널이라고 합니다. div 슬래시 0, 이 오류 메시지에서 봤듯이 슬래시 0, 나누기 0을 했다는 뜻인 겁니다.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0으로 나눴다, 빈 셀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샵 밸류, 자, 샵 밸류, 밸류가 값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인수 또는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한마디로 문자가 있는 셀을 계산했을 때예요. 나는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자가 있는 값을 계산하면은 그건 잘못된 인수다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5는 숫자 5, 그런데 큰 따옴표 5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적은 자료는 문자거든요. 그러면 숫자랑 문자랑 더할 수 없다. 너 이거 더할 수 없는 값이다. 잘못된 인수 또는 비연산자다. 라고 해서 샵밸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REF, 자, 이 REF가 리퍼런스,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조와 관련된 오류, 참조와 관련된 거 아주 뭐 많은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범위는 3행만 지정했어요. 근데 5행을 참조하래. 그러면 참조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나오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네임, 이름이죠. 그래서 함수 이름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 셀 이름도 잘못된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썸을 했고 가로 속에 셀 주소가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셀은 없잖아요. A1, A5. 그죠? 이런 셀 주소도 없을 뿐더러 혹시 이렇게 이름 정의한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함수 이름이나 셀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네임, 이름이 잘못되었어.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보셨죠? 바로 널이요. 자, 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 기호가 공백으로 나왔을 때는 널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두 개의 차이를 또 봤습니다. 넘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숫자죠, 숫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 숫자와 관련된 오류는 다 이렇게 넘이라고 뜨면 되겠습니다. 샵 NA는 찾기 함수. 이따가 우리가 또 찾기 함수를 배우겠지만 찾는 거와 관계된 거. 찾기 함수에서 뭘 못 찾아요. 그럴 경우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면 잘 찾아서 오류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각각의 함수, 분류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날짜, 시간 함수입니다. 자, 날짜와 시간, 우리 엑셀의 첫 시간이었나요? 날짜를 입력할 때 형식을 지켜줘야 된다고. 문자는, 뭐 숫자는, 날짜는 그래야지만 형식에 맞게끔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시간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함수로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 현재 날짜는 누가 가지고 있죠? 바로 시스템, 운영체제, 누구? 윈도우, 그죠? 이 시스템에 날짜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오늘 날짜는 오늘, 뭐 내일 되면 내일 날짜, 그때의 시스템에 날짜, 시간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했을 때 가로 속에는 적지 않습니다. 자,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now 가로 열고 닫고 하시게 되면 날짜와 시간 함께 표시되고요. today 오늘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속에는 비워두세요. 현재 날짜, 오늘 날짜가 표시됩니다. 년, 월, 일입니다. 자, 이열, month, day 가로 속에는 날짜가 들어와야 돼요. 날짜, 연, 월, 일이 있는 날짜 셀을 선택하시면 연도를, 월을, 일을 표시하고요. 시, 분, 초입니다. 그럼 시간에서 hour, minute, second. 물론 이제 시간이 있는 셀을 꼭 선택하시면 시분, 초를 추출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봐봐요. 2열 안에 today가 있죠. 그럼 today가 현재 날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에 2열 연도를 표시하시오 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2열하고 today, 그럼 현재 연도죠. 여기가 현재 연도 2021 이렇게 현재 연도가 나올 거고 빼기 할 수 있습니다. 4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빼기 2열 A4, 만약에 A4 셀에 어떤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 중에서도 연도 빼기 연도, 현재 연도에서 A4 셀의 연도를 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분을 추출할 텐데, 뭐 now에는 시간과
뭐 날짜 정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분을 표시하시오 라는 예제였습니다. 자, 다음 날짜 시간에서는 지정한 날짜 혹은 시간으로 표시하세요. 자, 우리는 날짜는 하이픈으로 적으라 했어요. 시간은 콜론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닐 경우에 날짜 형식이 아닌 데이터를 모아. 그래서 날짜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데이트입니다. 연, 콤마, 월, 콤마, 일. 타임, 시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 콤마, 분, 콤마, 초. 자, 또 하나 요일 번호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이제 요일인데 그게 번호로요. 번호는 숫자죠. 예, 번호 숫자로 요일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가 weekday입니다. 자, weekday는 날짜, 내가 요일을 표시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시고 쉼표, 옵션을 주거든요. 근데 이 옵션은 1, 2, 3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3개만 표시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옵션 자리에 숫자 1을 적으면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토요일 7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옵션을 2번으로 주시면 월요일이 1번, 화요일이 2번, 그래서 일요일은 7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타입은 월요일이 0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일요일이 6으로 나오는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별말 없으면 그냥 1번 타입으로 하시면 돼요. 별말 없으면 1번 타입으로 해서 수식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뭐 특별한 케이스에는 2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 1, 내가 옵션에다가 1을 주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까지 주시면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타입으로 요일 번호가 나타난다. 됐나요? 자, 아래 표는 데이트, 연, 콤마, 월, 콤마, 일. 이거 날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데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날짜가 되는 거죠. 타임, 10분초입니다. 그래서 9, 30, 0이라고 주시면은 이때는 여러분 그 초 생략하시면 안 돼요. 초까지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9시 30분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윅데이. 자, 윅데이는 날짜. 2021년 1월 1일. 그리고 제가 옵션을 생략했어요. 예, 옵션을 생략하면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타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21년 1월 1일 새해는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해당하는 번호 6번이 나왔습니다. 자, 날짜, 시간에 기타 여러 가지를 또 보도록 할게요. 데이스는 우리가 데이까지 하면은 1이잖아. 연월 1에 1이잖아. 이게 s가 붙으면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날짜 차이에 일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는 종료 날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를 주게 되면 두 사이에 일수 계산합니다. 이 데이트는 시작 날짜와 쉼표 개월 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시작 날짜로부터 지정한 개월 수만큼의 전후 날짜, 예를 들어 개월 수에 3을 줘요. 그러면 3개월 후 마이너스 3을 줘요. 그러면 3개월 전이 되는 거죠. month입니다. 이게 월을 뜻하는 것도 있고요. 이는 end가 아닐까. 그래서 월의 끝, 어떻게 형식은 시작 날짜랑 개월 수인데요. 그 지정한 개월의 전후 날짜에 end 마지막 날짜를 표시합니다. 마지막 날짜. 워크데이. 자, 여러분 워크 근무, 일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근무일로 해석을 해볼게요. 일하는 날, 여러분 언제 출근을 해야 되느냐? 평일에, 일반적으로 평일에 출근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평일, 지난 날짜 구하는 걸 바로 워크데이라고 합니다. 시작 날짜, 일수, 그리고 공휴일. 공휴일은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거든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선택하시고 없으면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한 요 일수가 평일, 평일 수 지난 만큼 날짜는 언제죠? 라고 계산할 건데 이 워크데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말은 토일은 제외됩니다. 토일은 제외되고 공휴일은 이제 별도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든 내용을 보겠습니다.
days, 일수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today, 오늘 날짜에서 뭐 A4셀에 어떤 날짜가 있다면 두 셀의 일수를 구해주세요. 이 데이트, 21년 2월 20일에 3개월 후는 언제죠? 여러분 5월 20일 맞죠? 5월 20일. month는 그 2월 20일에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요. 그래서 얘가 5월달은 31일까지 있다는 걸 압니다. 뭐 6월달이라면 30이라고 나올 거예요. 끝 마지막 날짜다. 워크데이 평일을 구하는 날짜죠. 그래서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 3일 난 주말 다 제외. 평일 3일 후는 언제죠? 라고 했더니 4월 6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달력을 한번 보시면 4월 3일 토요일이고요. 4월 4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이 두 날짜가 자동으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4월 2일, 5일, 6일 이렇게 4월 6일이 평일 3일 지난 날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 삼각 함수입니다. 자, 합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sum이라는 명령 안에 값을 셀 주소를 한 개씩 줄 수도 있고요. 연속된 자료라면 이렇게 범위도 주실 수 있습니다. sum에 if가 있습니다. if는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구하기입니다. 자, 조건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예를 들어서 나는 지역이 울산인 사람들의 어떤 점수를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건 범위는 지역 범위, 조건은 울산, 합계 범위는 그 값들을 지정하시면 돼요. sum, if, s입니다. if, s, 복수형, 조건이 여러 개다, 2개 이상. 일 경우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조건을 몇 개 적을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2개를 적을지, 3개를 적을지, 100개를 적을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합계 범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 조건을 한 세트씩 쫙쫙쫙 내하시면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맞추기. 그러면 계산을 했는데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까지 뭐 반올림하세요, 올림하세요 라는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런 라운드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그리고 int 같은 경우는 정수로 변환합니다. 여러분 정수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소수점 없이 정수로 표현하는 거죠. 트렁크입니다. 자, 트렁크는 라운드 다운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다만 자릿수를 생략할 수 있다. 자릿수가 0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개요. 라운드 다운, int, 트렁크, 자릿수를 만약에 0으로 줬다면 요 세 개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 똑같은 거 왜 버리는 거거든요. 버려. 참고로 3개는 같은 결과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기타 한번 모아봤는데요. MOD, 자, MOD는 값 1에서 값 2를 나눈 무엇을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계산하실 거요. ABS는 우리 absolute value, 절대값, 만약에 음수의 값이 나왔다면 양수로 값을 표시하는 거죠. 파워는요, 값과 제곱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주시고 제곱값을 주면 그 인수에 거듭 제곱하는 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랜덤 할 때의 이 RAND입니다. 랜덤이라고. 그래서 가로속에 아무것도 안 적잖아요. 안 적어야 돼요. 가로속을 비워두시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0에서 1 사이에 난수, 랜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건데, 예를 들어 소수점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0에서 1 사이에 수많은 이제 소수점 계산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데 랜덤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답니다. 자, 랜덤에 between이라는 함수가 붙었네요. between은 우리 어디 사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시작값과 종료값을 주시면 시작값과 종료값 사이에 임의의 정수, 여기는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때도요, 랜덤으로 재계산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르게 계속 값이
변경되어서 표시됩니다. 자, 랜덤에 관한 함수 두 개가 있었고요. 표를 볼게요. abs-100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요. 음수 없어지죠. 100. 그 다음에 파워입니다. 5,3. 5를 3번 곱해봐. 그럼 여러분 5, 3, 15 아니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5를 3번 곱하면 125 맞습니다. 다음 int가 뭐였습니까?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세요 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가 아무리 큰 수라도 버리는 거죠. 8.7은 8. 자, 음수일 때도 볼게요. 마이너스 8.7입니다. 마이너스 9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그냥 소수점 이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수가 되잖아요. 더 큰 수가 마이너스 8.7보다 더 크잖아. 마이너스 8이. 그래서 이 정수는 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값이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7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9입니다. MOD 나머지를 구한 함수죠. 그래서 6,2라고 하면 6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자, 5를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반올림 하는 거고요. 자, 5.627이고요. 2라고 했습니다. 자, 이 2라는 의미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예요. 그러면 5.62가 되잖아요. 근데 셋째 자리 7이 반올림이 되네요. 그래서 5.63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라운드에 요거는 소수점 아니고요. 56,789라는 숫자 값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가 붙으면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리입니다.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뭐 표시하세요 되고요. 마이너스 2는 0이 2개다. 마이너스 2는 0이 2개다. 바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5, 6, 7, 700원이잖아요. 56,700원, 700원이 맞는데 그러면 10원, 이 80원, 그죠? 이 80원이 또 반올림이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5, 6, 8, 0,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0이 2개다, 100의 자리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 거예요. 자, 다음은 통계함수입니다. 자, 평균 시작할게요. average라는 평균을 구하는 거, 썸과 동일합니다. 값을 셀을 한 개씩 할 수도 있고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average A, 요거는 이 A가 모두 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 논리값, 자, 논리값이 뭐냐면 어떤 식이 옳다, 옳지 않다. 그래서 옳은 것은 1, 옳지 않은 것은 0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true는 1, false는 0을 포함한 거. 그럼 평균 구할 때 빵점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값이 좀 달라집니다. average if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average if s 여러 조건,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값 구하는 함수고요. 개수, 셀의 개수를 셀 겁니다. 셀이 몇 개입니까? 라고 개수를 구할 건데, 자, count가 있고, 또 밑에는요, count A. 앞전에 우리가 A가 all, ALL, all 모두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다르냐면, count는 숫자, 범위를 지정했을 때 거기에 숫자, 문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숫자만 셀 수 있는 게 바로 count이고요. count A는 모두 셉니다. 그래서 숫자든 문자든 날짜든 뭐 오류든 어떤 글자가 있는 것들은 다 셉니다. 일명 공백, 빈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셀 수 있는 게 바로 count A. count blank입니다. 자, 공백이란 뜻이죠. 그래서 범위에 공백이 몇 개인가요? 라고 하고요. count if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죠, 몇 명이죠 라고 하는 거고, count if s 조건이 2개 이상 여러 조건에 일치하는 셀이 몇 개인가요 라고 구할 때 count 관련된 함수였고요. 자, 다음은 최대값, 최소값 어떤 값을 찾아낼 텐데 max, min, 자,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A가 붙었어요. max A, min A. 자, 이 A는 또 all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all이냐면 그 범위에 숫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true가 있어요. 1, false가 있어요. 0. 이걸 포함하여서 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min A도 마찬가지로 그 셀 범위에 숫자값 포함해서 이 논리값이 있다. true는 1, false는 0. 그러니까 true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셀에 true. 폴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로 인식하고 0으로 인식해서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숫자 범위에 대해서만 최대 최소를 구할 거냐, 숫자랑 true, false까지 포함해서 맥스민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점이고요. 라지입니다. 라지와 스몰은 몇 번째라는 이제 n번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다 하면은 여기 n번째 자리에다가 2라고 적어주시고 다섯 번째다 5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이 번째 값을 직접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스몰 몇 번째로 작은가? 자, 다음 기타 함수는 이게 통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함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stdev 범위라고 주시면요. 그 범위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는 함수고요. var 하고 범위만 주시면 그 범위의 분산 계산하고요. 메디안 하고 범위를 주시면 중간에 해당하는가 점수 분포도가 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게 뭐죠?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중간이 홀수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짝수잖아요. 짝수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거 두 개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함수 주고 범위를 주면 이 함수들이 계산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MODE가 되죠. 여러분, MOD는 나머지를 구한 함수, MODE는 범위를 주시면 최빈수, 빈도가 높은 수, 어떤 그 범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 가장 많이 등장한 수, 빈도가 높은 수를 계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최대값, 최소값, 기타 함수를 쭉 봐봐요. 이 라지 스몰만 내가 n번째다 라는 수치를 직접 적어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범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어떤 뜻인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통계함수에서 순위입니다. 자, 순위를 볼게요. 순위는 두 개로 나눠요. 랭크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순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eq, .avg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둘 다 똑같아요. 기준값, 범위, 옵션. 그래서 이 범위에서 기준값에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지정한 범위에서 기준값에 해당하는 순위를 구하는 건데 이 이름에 나와 있는 AVG는 average,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평균으로 그 동점자의 순위를 평균으로 나타내시오. 이게 다른 점. 그래서 EQ랑 AVG랑은 결과가 다르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옵션이요. 여기 옵션에는 어떤 걸 적을 수 있냐면 두 개가 있는데 false, true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false는 숫자 0을 대신 적을 수 있고요. true는 1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내림차순 순이다. 오름차순.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오름차순은 뭡니까? 작은 수가 앞에 있죠. 1, 2, 3, 4, 5, 6 작은 수가 앞에 있죠. 그래서 작은 값이 1등일 때를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은 큰 수가 앞에 있어요. 100, 99, 88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큰 값이 1등인 걸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데 그런데 얘가 생략 가능해.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순위를 구할 때 가장 큰 값이 1등이면 그냥 생략해 버리세요. 그리고 작은 값이 1등이 돼야 된다면은 오름차순이고 숫자 1을 주셔야 돼요. 숫자 1을 주실 건데 작은 값이 왜 1등이지? 라고 혹시나 의문이 든다면 우리가 뭐 달리기 경기, 마라톤 경기, 뭐 수영 기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측정해서 빨리 들어온 사람. 나는 달리기 했는데 10초에 들어왔어.
근데 내 앞사람은 뭐 9초에 들어와서 뭐 그 친구가 1등이겠죠. 그래서 순위는 일반적인 점수인 큰 값이 1등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달리기 경기 기록 같은 시간을 좀 빨리 와야 됩니다. 라는 순위는 작은 값이 1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점수가 쭈룩쭈룩 있을 때 내림차 순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100점이 1등, 70점이 5등이고요. 오름 차순을 할 경우에는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인 70이 1등, 그 다음에 100점이 5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림은 일반적인 성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름은 작은 수가 1등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요, EQ랑 average, AVG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여기 85점이요. 85점, 85점 이렇게 동점자가 있을 때 1등, 2등, 3등이 2명인 거죠. 3등이 2명 되면서 자동으로 이 친구는 이제 5등이라고 나오는 건데 만약에 AVG, 랭크점 AVG라고 하시면 85점 이 동점자가 평균으로 나오는 거예요. 3.5등, 3.5등. 네, 됐나요? 이렇게 순위를 표시한다. 입니다. 자, 우리 통계함수 살펴보았습니다.